안녕하세요. 리얼스터디 수연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가 분양받으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가를 투자를 하고 싶으시고 신규로 분양을 받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호구 잡히지 않고 제대로 거래를 잘 하실 수 있으실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속 썩지 않게 거래하실 수 있으실지, 그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100%제 경험에 바탕된 이야기니까요. 의견이 조금 다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부동산 쪽에 일도 오래 해봤고, 부동산 쪽에서 오래 영업을 해봤으니까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분양사무실에 한 번에 가셔서 바로 계약하시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에 드는 지역이랑 위치를 좀 고르셨으면 그쪽 분양 사무실에 찾아가 보시겠죠. 그러면은 그쪽에서 상담을 쭉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일단 알겠다고 하시고 거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나는 상가 분양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상가 월세를 구하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이쪽 인근에 월세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분양받고 싶은 위치가 있잖아요. 뭐 1층의 전면부든 상층의 후면부든 이것에 맞게 업종을 좀 정하셔가지고 이거 하러 왔다. 이거 할 만한 자리 1층 전면부를 찾는다. 뭐 나는 사무실로 쓸 건데 상층 후면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잡으셔가지고 정말 내가 임대를 찾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물어보시면은 월세를 얻으러 왔다 하면은 분양사무소에서 브리핑 했던 것처럼 월세를 그렇게 높은 금액을 아마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사무소에서 가능한 금액보다 조금 높게 말을 했구나, 이런 거가 또 캐치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쪽 라인에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면은 여기가 준공이 되고 나서 이쪽이 얼마나 그 임대가 빠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임대가 조금 어려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분양사무소에서는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보시려면은 지금 현재 임대 수익을 그래도 기준으로, 현재 가능한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맞춰보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너무 분양사무소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의 임대 상태를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사무실에서 말하는 수익률을 그대로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대출 끼고 수익률을 계산했거나 대출 이율을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 4% 중반대 정도는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3% 중반으로 본다거나 이러면은 수익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임대 가능한 보증금보다 훨씬 높게 잡으면 내 투입 비용이 적어지니까 수익률이 또 높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익률 가지고 조금씩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너무 높다, 예금 수익률, 지금 현재 예금 수익률을 좀 확인하고 가셔가지고 그거에 비교했을 때 좀 높다 하시면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수익률이 100% 가능한 수익률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막 수익률을 강조하는 그런 분양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조금 한번 그걸 완전히 믿지 마시고 조금 다시 한번 내가 직접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1층 기준으로 그 아예 대출이 없을 때 한 6%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상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매할 때도 그 정도 금액으로 맞춰서 전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높게 브리핑이 된다 하시면은 한 번쯤은 수익률을 고민을 좀 해보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시면 뭔가 좀 비싸게 분양받는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많으신데요. 분양가가 오히려 저희는 저렴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들어오는 자료는 그때그때 분양사무실에서 최신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가 잘 되고요.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에다가는 장난을 그렇게 잘 못 치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 아시다 보니까 그렇게 장난을 못 치시거든요. 근데 손님이 직접 분양사무실에 갔다 하면은 미리 좀 약간 높게 세팅된 금액을 제시하시고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그렇게들 많이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을 끼고 하시면 또 좋은 점이 나중에 임대 놓을 때 좀 좋아요. 많은 분양사무실에서 임대는 책임지고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는데요. 이 분양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분양이 끝나면은 그쪽에 인원들이 많이 빠져요. 그 분양사무실 인원들도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분양 물건이 많은 쪽으로 팀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한두 분 정도만 그 분양사무실에 상주하셔가지고 임대를 맞추시거나 임대에 문의 들어오는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유사한 물건들이 많고 또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뭐 분양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분양을 했는데 그 시행사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거나 이런 물건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가 되다 보니까 이미 분양이 끝난 물건들은 조금 등하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로컬에 있는 부동산들은 그 지역에 오래 있었고 또 내가 분양해서 그 손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을 통해서 사신 손님들 물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대를 맞출 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은 분양 물건들이 있어요. 미사에도 아직 분양이 안 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괜찮고 손님들한테 추천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욕 안 먹겠다 하는 물건들만 취급을 하거든요. 각 부동산마다 물론 다 판단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리겠죠. 근데 부동산을 끼고 하면은 그 부동산에서 왠지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많이 챙길 것 같은 물건만 추천할 것 같고 좀 좋지 않은 물건만 추천할 것 같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거는 몇 군데 부동산만 돌아다녀 보시면 아, 이 부동산 진짜 잘하는 데고 아, 이 부동산에 정말 좋은 물건 추천해 주는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상가 분양을 받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본 상가가 있으시면 그거를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아니면 그 상가가 있는 그 상권에 대해서 이 지역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좀 괜찮은 거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을 때 아, 거기는 진짜 안 돼요. 거기는 별로고 여기가 좋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큰일 나고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면서 완전히 생뚱맞은 다른 지역을 추천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 여기는 미는 물건만 미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 부동산에서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만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시면 돼요. 또 소위 말하는 좀 양아치 부동산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요. 상가 분양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물어봤을 때, 아, 저희 정말 싸게 해드릴게요. 라든지, 아, 뭐 9%인데 저희 3%만 받을게요. 9%인데 5%만 받을게요. 라든지, 여하튼 수수료를 따로 받겠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오셔도 상관없으세요. 상가 분양은 분양하는 쪽에서 부동산에다가 MGM이라고 따로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손님한테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또 수수료를 별도로 받으면서 아, 우리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하면은 아, 바로 여기 좀 양아치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임대 맞출 때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시면 이때도 아, 수수료 뭐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거기랑 그냥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임대까지 좀 돈 안 받고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런 데가 나중에도 책임감 있게 일 잘 해드리고 좀 끝까지 책임져 줄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부동산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양받을 때 스스로 얘기를 하신다 하시면은 조금 부동산 마인드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사무소일에서 부동산에 주는 MGM을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거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부동산에 그거 안 준다고 시행사에서 우리한테 그거 깎아주지 않거든요. 분양가 할인해주지 잘 않아요. 오히려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양사무소 말만 믿지 마시고 그 지역 로컬에서 오래 일하는 인근의 부동산 말을 조금 더 신뢰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계속 좀 오랜 시간 유대 관계를 맺으시면은 나중에 상가 관리하기도 엄청 편리해지겠죠. 상가나 어떤 투자 물건이 있을 때 이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근에 좀 친한 부동산이 있으면은 내가 먼 지역에 살아도 관리가 아주 쉽게 되니까 또 분양 받아들인 물건에 대해서는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믿고 거래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또 그것 마음고생 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최우선적으로 광고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 물건을 임대를 놔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너무 좀 부동산 미워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계속 좀 상담 좀 받으시고 좀 투자하시고 싶으신 생각 있으시면 또 조언도 얻으시면서 꼭 종잣돈 잘 모으셔가지고 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사실 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부동산 조그맣게씩 투자해서 좀 따박따박 월세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부동산에 잘 상담해 보시고 좀 괜히 얼토당토 아는 거에서 사기당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그 로컬에 있는 부동산들 잘 믿으셔가지고 한번 상담 좀 받으셔가지고 좀 좋은 투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오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